자,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색출입니다. 배신자 색출. 지금 아까 앞서서 강성 지지층들이 뭐 색출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 명단, 사진 그러면서 막 험한 표현까지 막 써 있는 이런 게 막 온라인상 커뮤니티에 막 오르고 떠돌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어떤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에 관련돼서 덧붙이는 입장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 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어제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와서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라는 말도 했을 겁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비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비명계 의원들하고 얘기하는데 네. 비명계 의원들은 저한테 와서 야, 윤 의원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듣기는 충분히 가결이 된다. 비명계들은 저한테 와서 하는 게 봐라. 그래도 가결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자, 뭐 앞서서 이제 권칠승 대변인, 정청래 의원이 전 가결한 의원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 그리고 뭐 이거는 가결은 해당 행위다. 당이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의원들은 이거는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요.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 통상, 뭐 좌장, 뭐 이렇게 꼽히시는 의원인데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썼는데 오늘 SNS에 올린 글이 이래요. 검찰의 당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 협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해당 행위자라고 나와요.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신과 협잡을 벌인 해당 행위자 용서 안 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오, 이거요. 조승현 부위원장. 심판을 하려면 누구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당에서도 뭐 색출한다는 얘기 나오고 지지자도 색출 얘기 나오는데 이거 가결표 색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당원들이 추론할 뿐인데. 그 추론을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심판한다는 거는 뭡니까? 뭐 징계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예. 해당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두 친명계 의원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가결표는 그거와 다른 길을 갔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색출이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앙된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격앙된 분노라든지 이런 걸 좀 눌러놓고 감정을 좀 배제해야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고.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게 지금 수습을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색출 얘기를 꺼낸다 이런 지적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또 당원들을 대변하는 얘기인 거죠. 저는 당원들이 정말 분노했거든요.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금도를 이번에 넘어선 거죠. 적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먹잇감으로 줬다. 이게 당원들 정서고.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 표현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그거는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표현은 조금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들의 지금 분노를 좀 반영한 저 워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당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JP 모건이 유명한 투자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럴듯한 이유와 진짜 이유. 당을 위해서 방탄
정당에 오명 분열을 벗어나기 이거는 명분이고요. 그럴 아까 때까지 저 이유 있고. 김종민 의원의 말씀인데 그거는 명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기는 헤게모니 싸움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정당 안에서 넘지 예. 마야 할 선을 넘었다. 아.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우리 당 지도부는 그런 분노를 누르고 예, 예. 좀 진정시킨 다음에 예. 합리적인 판단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당원들이 다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정당이고 예, 예. 선거나 아니면 경선에 있어서 당원들이 다 판단하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지도부는 화합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해당 행위자를 뭐 찾아 징계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사실은 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라는 취지로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결표를 던졌던 분이라고 해서 뭐 색출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비밀 투표였고 그걸 규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양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해당 행위자를 찾아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경우에는 더욱더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의원들의 같은 생각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 무슨 색출 이런 거 하다가 더 혼란에 빠진다 이거 걱정하는 목소리 있었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체포 동의안이 처리됐다고 구속이 바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리고 체포 동의인 동의를 받고 그리고 또 심사를 받고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인데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다가 46%, 부당한 탄압이다가 37% 조금 앞서요. 정당한 절차가 보니까 오차범위 좀 벗어난 상황에서 정당하다는 저 영장 청구가 이 의견이 많고요. 그럼 다음은요. 이 정치 성향별로 좀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일단 맨 아래가 진보거든요. 진보 쪽에서는 역시 이제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정당하다고 보는 게 뭐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긴 양쪽 끝이니까요. 근데 가운데를 좀 보겠습니다. 중도죠. 중도가 사실은 비중이 제일 많고요. 특히 뭐 수도권 서울은 항상 중도가 많다라고 표현되는 곳 아닙니까? 중도에서는 정당하다는 게 5%포인트 좀 앞섭니다. 요거는 5%니까 요거는 오차 범위 안쪽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절대적인 이 숫자는 중도에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오고 부당하다는 의견은 그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예. 일단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뭐 색출하다, 심판하다 이것도 너무 격양돼서 이거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박성준 대변인도 민주당 대변인도 이거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친명으로 핵심으로 꼽히신 분들이 혹시 이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한테 응징을 하라는 허가를 내준 셈이 아니냐 혹시 또 이건 그쪽에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신호를 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그러한 면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민주당이 뭐 진보다 보수다 정치 여야를 떠나서 과연 지금 앞에 가로놓인 이재명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참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협잡이다, 배신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은 과연 이 문제를 쉽게 또 현명하게 슬기롭게 협잡 해결할 수 배신이면 있다. 완전히 적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냥 대립과 갈등 아예 적이다라는 것이죠. 진실은 필요 없다. 정직도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는 팬데믹 정치의 전형적인 부정적 영향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훌륭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 지도부가요. 팬덤 지지층, 소위 말해서 개혁의 딸, 개딸들 분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예. 그러나 당 지도부들이 이러한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팬덤의 결합으로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자와 당 지도부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지자들이 불이라고 이야기하면 당 지도부는 그 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고 슬기롭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잃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응답이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비명계 소위 가결 투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협소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의 목이 말라서
이기적인 형태로 정치적 실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어떤 본질이냐면은 사법 리스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단식이 들어갔습니다. 또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부결 요청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김종민 의원이 비록 비명이라고 할지라도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과 약속이 우선이고 이 상태에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데 과연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원색적으로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두 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 비명, 진명 약간 뭐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 이 본질이 무엇이냐 두 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르게 지금 해석해 주셨고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뭘까요? 갑자기 나 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결표 했거든요. 이걸 스스로 밝히신 분들이 오늘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은 오늘 뭐 당 회의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고인들에게 많이 묻는다. 그러니까 저 부결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주실 거죠. 이렇게까지 말을 덧붙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사진으로 또 올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보시면은 어기구 의원이죠. 어기구 의원도 아마 무슨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나 보죠. 본인이 저렇게 저 비표 있잖아요. 본인이 투표했다는 거. 그리고 그보다 투표용지에서 자기가 부라고 분명히 썼다. 이걸 사진을 찍어서 당원과 지역위원장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이거를 사진을 딱 올려요.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순간 거기 있는 분만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캡처 딴 데도 전달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결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저렇게 하신 거잖아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체포동의안 같은 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의심을 피하려고 이렇게까지 사진도 올리고 본인이 더 부결했는데 안 믿어주실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전에서는 투표, 무기명 비밀 투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무기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있죠. 그건 이제 헌법상의 비밀선거의 원칙을 통해서 자유롭게 개인이 아무리 헌법기관을 하더라도 의원이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투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아니 뭐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누구 찍었어라고 물어봐서도 안 돼요. 비밀선거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도 뭐 의총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가 알려지는데 아까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알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러니까 뭘 많이 받았나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끊임없는 문자와 또 뭐 지역위원회 앞에 와서 어떤 이런 항의를 받다 보면 이게 이제 본인은 감내할 수 있으나 고민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보좌진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잖아요. 거의 의원회관 같으면 전화가 거의 불이 나는 거의 이제 전화기를 뭐 업무를 못할 정도로 오니까요. 문자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녹을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그만해달라는 소리를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렇게 십자가를 밟아달라고 하면 밟은 것 같고 또 오기구 의원 같은 경우도 저렇게 또 해서는 안 돼요. 헌법기관의 의원께서 비밀 투표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면 저거를 공개하면 안 되죠. 그 사진을 사실 저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투표할 때도 이거 유권자가 찍고 이런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저는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이 어떤 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선례를 보여주면 그럼 다른 의원들은 안 보여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야죠. 나는 부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안 한 사람들은 부야 가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지지층들한테 뭐 정치인들은 그런 시달림 받습니다.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거 유희석 대변인 잠시 끝에 말씀하셨는데 어기구 의원의 경우 저렇게 본인이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문제에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 다른 의원들한테 가했는지 부했는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 문자를 지금 전 의원들한테 지금 다 보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민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저는 강하게 의문을 던집니다. 투표의 기본 원칙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그중에 비밀 선거,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잖아요.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기명 공개 투표를 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행동을 했다고는 보지만 당진이 지역구를 알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기구 의원을 뽑지 않았던 분들도 대표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일부 극렬 지지층에 굴복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정 의원은 공식 회의에서 본인이 또 이렇게 밝히죠. 아침에 모두 발언하는 거를 제가 방송하다가 생중계하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게 어디서 하는 발언인 걸 봤더니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회입니다. 정청래 의원 바로 다음으로 발언하는데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소위 말하는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공격받는 거는 상황은 알겠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이면 발언을 가려서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제가 상대당 분들이니까 뭐 더한 얘기는 하기 좀 그렇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에 스스로 맞느냐 자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다 이 말씀을 했는데 잠깐만 서영주 부대변인 좀 이제 좀 해명을 좀 해야 되는 해명할 거 있으면 하세요. 고민정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부결을 찍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이 강성 지지층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부결이라고 말한들 믿으시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안 믿을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단 그거죠. 말이에요. 이미 지금. 확증 편향적으로 추측해서 당신은 이미 부결이라고 말했어도 가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테니 그런 것들에 압박을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강성 지지층이 더 이상 어떤 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색출을 하려고 하거나 뭐 당신은 추측적으로 무조건 비명이네 수박이네 뭐 부결을 했다고 가결이라고 할 것이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거 옳지 않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강성 지지층을 좀 들으라고 한 취지였다.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 부표를 던졌다고 말을 했다니까요. 아니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말하는 그 이면에는 이렇게 말한들 믿겠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좀 지지층 분들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제해달라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고민정 의원과 어기구 의원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네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 때 보니까 아주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러니까 아까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제가 청와대 대변인실 같이 있었는데 되게 선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일 거라고 보고 억울한 마음과 이 괴로운 마음은 알겠는데 또 당원들 입장에서 아까 좀 민주를 떼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 어쨌든 민주당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당원들의 분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짓밟느냐 이거 생각이 있고 아까 여론조사를 하나 말씀하셨지만은 양 진영을 떼고 중도층만 봤을 때는 45대 정당이 45, 부당이 40이었지 않습니까? 45대 40. 그 얘기는 뭐냐면 중도층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거기에 가결의 부당성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당하게 집행한 뭐 예를 들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했는데 국민 여론이 반반 갈린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당원들 특히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뭐 아까 있던 얘기 반복이니까 요 정도 넘어가고요. 박강원 원내대표 어제 사퇴했어요. 근데 의총에서 사실은 물러나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죠.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우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젖어 있는데.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선거 일시는 9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현재 미정이고요. 당일 상황을 고려해서 장소는 별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오늘 벌써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원내대표 뽑겠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선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다음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요구까지 있군요, 지금요. 어제 원내대표를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청원, 이 당의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그러니까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박광원 원내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다. 사퇴 갖고는 안 된다. 원내대표 사퇴. 아예 총선 나오지 마세요. 이것까지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상희 교수님. 예.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글쎄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대선 때문에도 이른바 친낙계죠. 네. 예. 뭐 비명 쪽에 가깝고. 예, 친낙계로 꼽히셨거든요. 이낙연계 이렇게 뽑히신 인물인데 혹시 그런 친낙계라는 어떤 이 분류나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면은 사퇴 요구를 이렇게 받았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예. 어기구 의원이라든가 이 자기 투표를 공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참담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예, 예.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결정, 정책적 결정, 예. 정치적 결정에 당당해야 이런 소위 말해서 부당한 팬덤 현상이 잦아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비겁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양태를 띠니까 예. 이 극성 팬덤 지지층이 그러한 반응을 더욱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의 주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도되는 것인데 예. 이런 것이고 지금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같은 예. 경우에 이런 거죠. 가결 투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이 자꾸 헤게모니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총선을 염두에 두고 비명이라든가 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리적인 정책적인 뭐 계산을 아마 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물러서는 것은 소위 친명계의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냐 그러면은 대표가 거리돼 있을 때는 이어받는 그 대표의 권리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박광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예. 정청래 최고 예. 이런 순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친명이 아니고 좀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앞둔 상황에서 당에 대한 이니시티브, 즉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공동정치 책임으로 해서 당내 원내 지도부가 예, 책임을 예. 져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또 한 패턴으로 이쪽에서는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 예, 예. 공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사퇴하는 그런 어떤 양쪽의 협상이 맞닿아들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수기원 부의장께는요. 지금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가 다 어제 다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당의 지도부가 이제 원내 지도부도 있지만 당 자체 지도부가 있거든요. 여기에 네.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들이 포함된 건데 네. 아니 왜 원내 지도부만 사퇴를 하는가? 당 지도부 최소한 뭐 최고위원 몇 명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목소리 듣는데 이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움직이고? 움직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최고위원들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예. 어떻게 책임을 짓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의총장에서는 다만, 일단 원내 지도부에 대한 약간 원성이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의총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앙된 상태이고 예. 그런 분노가 아주 그냥 치미는 그런 아주 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책임론이 좀 집중됐던 것 같고요. 또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실 그렇게 개파색이 짙은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책임을 졌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지도부는 바로 금방 선출해가지고 의원들만 모이면 되지 의원들끼리 않습니까?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어쨌든 당원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인데.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당 대표가 거리 상황도 아닌데 뭐 비대위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예, 정당성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또 해명도 있어요.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슨 당지부들을 뽑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누군가 하나는 그래도 뭐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예. 체포동의안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고 그렇겠죠. 그걸 지켜보고 뭔가를 그 판단하겠죠. 결과에 따라서 또 당 지도부도 어떻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